잘 들리시나요? 네,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3년, 4년 동안 사스에 좀 미쳐서 사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2년 반 전에 이제 사스를 통한 디지털 혁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스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사스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사스들을 우리나라 기업 또 우리나라 사스를 다른 해외 기업들한테 소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아직 구멍가게 조그만 회사고요. 하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플랫폼 에이파스를 플랫폼이라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스가 어떻게 바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이 사스의 열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셉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를 떠나서 기업 업무의 86%의 업무가 사스 소프트웨어로 돌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기업들이 쓰고 있는 사스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천 개까지 쓰고 있고 그렇게 사스를 통해서 업무를 돌리고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듯이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플랫폼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에이파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사스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이파스 플랫폼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 사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제품이 아니고 서비스죠.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정한 시기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스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스를 계속 고도화를 시킨다는 게 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을 들여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에 많지 않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기반으로 사스를 만들면은 언제든지 쉽게 그리고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론칭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 불행하게 한국에서 이 에이파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몇몇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네들 생존이 지금 걱정이 될 수준이죠. 왜? 사스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클라우드 안에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혹은 한국의 정부가 그런 플랫폼들을 바잉해서 얘네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플랫폼들을 오픈해서 더 많은 사스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관 주도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또 사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과 관이 주도가 돼서 한국형 에이파스를 만들어서 이 에이파스 자체를 돈을 벌자가 아니고 그 에이파스를 오픈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스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고 기존에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사스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이제 나올 건데요. 사스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오늘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 시장은 누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스 시장이 가장 큰 형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2025년에 한국 돈으로 거의 300조 원 가까운 이 시장 규모. 근데 이 300조 원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스 시장에서의 매출은 ARR, ACV라고 하는 연간 레비뉴예요. 즉
올해 쓰고 내년에 그만큼의 돈이 또 발생되는 연간 비용이 300조 원이라는 것은 한국의 기업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 우리가 감가상각 5년 하죠. 그럼 1,500조의 사스 시장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질 거고 아마 이게 올 초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바뀌었을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도 사스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아야스나 파스나 이런 시장보다 사스의 시장이 훨씬 높은 비중을 클라우드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만든 사스가 아니고 해외 사스 솔루션이에요. 저 숫자가 이제 42%가 22년의 숫자라고 나오는데 아마 저 중에 상당한 부분이 SAP, S4HANA, 셀스포스 뭐 이런 매출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사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절대 저 규모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 정부에서도 또 공공 사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 우리 코비드의 이 팬데믹 시절에 우리는 재택근무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할 수 없이 만나게 돼 있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뭐 지금은 이제 요즘 춘공기가 다시 시작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올 8월 달까지만 해도 개발자들이 없어 가지고 그죠? 개발자들이 뭐 속된 얘기로 1년에 3번씩 직장을 바꾼다고 합니다. 한 번 바꿀 때마다 뭐 연봉을 50%씩 인상해 가지고 바꿔 다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개발자의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적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태생 자체가 사스를 통해서 업무를 돌리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뭐 20명 규모의 작은 회사지만 저희가 11개의 사스를 씁니다. 저희는 그 사스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다 커버하고 심지어 그 내용을 외부에 컨설팅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사스의 열풍에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3년, 4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대 재벌, 뭐 S그룹, L그룹, H그룹 이런 그룹들이 수십 개씩의 사스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외산 사스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스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20%라고 감안했을 때 2025년에는 한국에서 2.67조 원의 사스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어쩌면은 뭐 3조가 넘는 시장이 벌어질 수 있을 건데 만일 여기에 공공과 관이 참여를 해준다면은 저는 5조 원의 시장, 6조 원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피케이션, 즉 사스화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스타트업들이 사스 서비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회사들도 지금 사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모두들 느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대표적인 건설사 ERP를 하고 계시는 구센이라는 회사도 사스를 어떻게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의 상품을 서비스화할 것인가 박 대표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패널 토의에서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기존의 온프라미스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사스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탄생시켰던, 즉 사실은 ITO 뭐 아니면 대기업 밑에서 용역을 했던 이런 회사들도 자기 솔루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사스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요구사항들도 있고 심지어 더 나가서 사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애자일한 업무를 도입해서 기존의 대형 기업들이 애자일한 조직을 마치 사스 회사처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 용어를 탄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전 세계의 이 기업들은 사스에 관심을 갖고 열광을 하고 있을까? 기존 사업 모델의 성장의 한계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패키지 시장이 이제 사람들이 거들떠보질 않아요. 수요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속 간다면은 결국 그 회사는 마치 예전에 코닥이
사라진 것처럼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들이 이제는 사스가 더 편해. 사스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할 게 줄어. 관리 안 해도 돼. 업그레이드 신경 안 써도 돼. 뭐 문제 생기면 다 해결해줘. 우린 잘 쓰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인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기존 시장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스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되게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사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하나 있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사스의 매출은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3년짜리 고객하고 계약을 하면은 3년 동안 고객은 매년 우리가 뭐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은 1,000만 원씩 3년을 개런티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고객이 잘 쓰는 것만 지원해 주면은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영업비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이 돈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 구조의 개선도 이 사스피케이션의 효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객이죠. 이 사스피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변심을 잡는 거죠. 왜? 고객은 선택이 많아요. 우리가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스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있어요. 내가 오늘 A라고 하는 솔루션을 쓰는데 고객이 어느 날 B가 더 좋은 것 같아. 고객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의 변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즉 고객과 더 긴밀하고 더 끈끈한 인터랙션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 그래서 고객들을 우리의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직이 변화하겠다. 예전처럼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고 수평적인 조직에서 각자 MVP, 그래서 이제 DevOps라고 하는 개념도 나타나게 됐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이 용어도 탄생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직과 업무 자체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애자일한 조직으로 계속 진화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스피케이션을 성장시키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스를 왜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바꿔야 돼. 그런데 전통적인 형태의 IT 팀이 구축을 하거나 패키지형으로 우리가 수십 개월 동안 뭐 PI를 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우리 한국에서 흔히 하고 있는 차세대 같은 것들 이런 걸 한다면은 우린 당장 내일 모레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해 가지고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스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리와 이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죠. 우리 회사 안에 서버를 두면 서버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DB를 도입하면 DB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잘 쓰는 것만 연구하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의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드민만 있으면은 그 사스들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비용의 예측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명의 사스를 쓰고 있는데 내년에 직원이 150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50명만 추가하면 돼.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인분에 얼마? 이런 개념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요. 뭐 업그레이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스 예전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내 데이터를 네 집에 어떻게 맡기니?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왜? 이 사스나 이런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떤 규모의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보안에 하고 있어요. 왜? 그네들은 보안이 뚫려서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의 운명이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안 때문에도 사스를 도입하는 것들이 글로벌 회사들의 추세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이따가 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은 마켓플레이스로 돈을 벌어요. 그 마켓플레이스에 다양한 사스를 입점시키고 그 사스들이 팔릴 때마다 마치 우리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뭐 팔면은 그 플랫폼 회사들이 돈을 받아가듯이 그 매출이 엄청나게 짭짤한 매출이죠.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아직 그런 플랫폼 회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사스 기업들의 어떤 문제점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사스 회사들은 특히 B2B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스 회사는 기껏해야 잘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한 100억 정도 투자받은 회사들이에요. B2C는 수천억 원, 수조 원까지 투자받은 회사가 생겼는데 B2B 사스 회사들은 기껏 나 투자 많이 받았어요. 그럼 100억 정도 받았으면은 와 라고 해요. 심지어 벤처 캐피탈들의 밸류에이션들도 B2C 기업은 이만큼 보는데 B2B 기업은 상당히 작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낮습니다. 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상용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그래서 다 외산 플랫폼으로 쓰는 회사는 그나마 난 회사고 죄송한 표현으로 노가다를 뛰고 있죠. 우리가 마치 사스처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개발자들을 들여서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는 아까 제가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사스 회사들의 성공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어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거야 라고 하는 로드맵을 고객한테 약속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사스 기업들은 이걸 약속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규모가 작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출시한 서비스를 뒤에서 메인터넌스 하는 것도 버거워요. 거기다가 개발자 한 명 떠난다고 하면은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요처, 확실한 그 요구사항이 있는 시장이 이거를 도와주고 이 같은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다면은 한국의 사스 시장은 저는 훨씬 커지고 소위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혹은 VC들이 B2B 사스를 하는 한국의 이 훌륭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무조건 클라우드를 해야 돼. 미국 정부는 무조건 사스를 도입해야 돼. 무조건 플랫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천명을 하고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부의 CIO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들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거나 할 때 클라우드를 하지 않으면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을 소명해서 그 CIO가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리젝트를 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클라우드가 오늘날의 이 클라우드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제일 확실한 시장, 한국 정부보다 미국 정부가 쓴 돈이 훨씬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 시장이 개런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앞다투어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회사가 되고 파스 회사가 되고 사스 회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사스를 지금 미국이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하루에 탄생하는 기업들이 780개예요, 평균. 그 중에 90%가 넘는 회사들이 사스 회사입니다. 물론 하루에 한 200개에서 300개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고무적인 거는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클라우드 육성한다. 사스와 파스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전 봤습니다. 저는 뭐 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민간인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죠. 어떻게 할 건데? 정부에서 공공 사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도입할 건데? 두 번째,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쓸 건데? 세 번째, 그런데 정부가 쓸 사스를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뭐 필요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다 구멍가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냐. 그 다음에 정부가 이것들을 정말 정책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려면은 누군가 아까 미국 정부의 CIO 같은 그런 역할, 즉 힘 있는 기관이 그걸 드라이브를 해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한국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정부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여쭙고 싶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선심성 혹은 홍보성의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통계청의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찾을 때 통계청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게도. 물론 좀 올드 데이터예요. 2020년 데이터입니다.
국내 기업이 사스피케이션, 즉 수요 기업들이 사스를 도입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더니 성능에 대해서 누가 개런티 해줄 건데, 그 다음에 도입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아. 갑자기 오늘 100원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500원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정서적인 이질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 정서적인 이질감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IT쟁이들이에요. 큰 기업에 있는 IT쟁이들은 사스나 플랫폼이 들어오면 아직도 자기네들이 밥줄이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요 기업들이 안 되는 거죠. 만일 여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우리가 같이 누군가가 교육을 시키고 순환을 시키고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개런티를 해줄 수 있다면, 마치 정부기관이 혹은 정부 관련 어떤 기관이 인증제, 뭐 지금 우리 하고 있죠. 근데 솔직하게 그 인증제는 전 물리적 측면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좀 개런티를 해주면 좋겠다. 이 좋은 사스들을 만들어내면은 진짜 정부는 쓸 건가? 공공사스 도입하겠다라고 어나운스는 했는데 정말 쓰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이 이런 쪽에 수요를 만들어주고 해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수요 기업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거다. 자, 공급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든 서비스가 과연 시장에 먹힐 서비스야? 솔직히 사스를 만든 친구들한테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장되는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과다 경쟁. 아까 제가 그 소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 나라장터에서 사스 소프트웨어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나라장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사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마켓플레이스 혹은 비딩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뭘까?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왜 제가 나라장터에서 안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기준 자체, 애뉴얼 기반으로 라이센스 과금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SLA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기준도 없죠.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과 기능에 대한 것만 비딩을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사스를 도입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만일 우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해외 시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K-사스를 만들어서 전 K-사스 마켓플레이스를 동남아시아에 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내년에 싱가포르에다가 법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쪽에 있는 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장이 놓여 있어요. 혼자서는 못 가거든요. 힘을 합쳐서 가면은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수출을 할 때 산업은행 같은 데서 LC 보증 같은 거 해줘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야만 그쪽에서 안심하고 물건을 받죠.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만일 누군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고 한국에서 인증받은 K-사스 솔루션이 아시아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돈이면 돈, 서비스면 서비스 뭐든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면은 why not? 우리 옛날 대형 SI들이 뭐 인도네시아 정부의 뭐 무슨 뭐 은행 프로젝트 수주해가지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했었어요. 뭐 어느 나라 SOC 프로젝트 우리가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사스를 왜 수출을 하지 못할까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국 사스를 좋아합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20번, 30번이 넘는 해외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아이디어, 더불어 K-팝에 대한 문화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지도가 너무 좋아요. 거기다 우리는 글로벌 솔루션에 비하면 가격도 싸게 받을 수 있어요. 못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개런티를 해줄 수 있고 뒤에서 뒷심을 줄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사스 회사는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이제 유 팀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요소, 이 에이파스. 사실은 아이아스 얘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파스 한국에 제가 한번 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는데 한번 이렇게 제 아는 지인들이 하고 있는 걸 한번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개 회사 정도가 에이파스를 만들었어요. 뭐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네들이 매출이 얼마냐? 수천만 원 혹은 매출이 빵인 데도 있어요.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많아야 2, 3억.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글로벌 에이파스 플랫폼을 하는 뭐 알만한 회사들이에요. Salesforce.com, ServiceNow, 지멘스, 아웃시스템 이외에 수천 개의 에이파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이 적어도 수백억, 수천억, 큰 회사들은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훨씬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보안에 강화가 되어 있고 쓰기도 좋아요. 이 상태를 계속 우리가 가져간다면 한국에는 사스의 미래는 절대 탄생될 수 없습니다. 자, 파스가 왜 사스의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지 뭐 약간의 기술적인 얘기지만 이 사스라는 애는 태생적으로 멀티 테넌트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쉐어해야 되는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에이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커스터마이징, 디벨롭이 아닌 커스터마이징에 의해서 고객별로 다른 업무의 프로세스를 녹일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플랫폼의 커스터마이징 캐퍼빌리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한국에 있는 에이파스 제가 몇 개를 이밸류에이션 해봤어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아니고 개발을 해야 돼요. 뭐 데이터베이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액세스 컨트롤. 이 액세스 컨트롤이 애플리케이션 단위 레벨이 아니에요. 필드 단위 레벨까지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A 필드는 접속이 안 돼요. 테이블도 아니고 필드입니다.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인티그레이션. 이제는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노코드 플랫폼이 우죽순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REST API로 프로그램 짭니다. 고객사가 SAP ERP 쓰고 있고 뭐 A라는 애플리케이션 도입하려면은 우린 이 코딩 하잖아요. 노코드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미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스케일러빌리티. 돈이 있으니까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은 CPU와 리소스 사용률을 33%가 넘어가면은 서버와 모든 리소스를 증설합니다. 왜? 피크 타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불행하게도 카카오 사건이 있었죠. 카카오 사건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첫 번째,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았던 거. 두 번째, 다이제스트 리커버리에 대한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가게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플랫폼 기반으로 사스를 만들었을 때와 지금의 코딩 방식으로 사스를 만들었을 때 뭐 플랫폼 기반이 당연히 좋죠. 개발 방식으로 만들면은 어찌되었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플랫폼이라도 플랫폼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 플랫폼에 대한 고도화뿐만 아니라 사스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50배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에이파스를 아까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관 주도로 만들어서 이거는 오픈이야. 오픈소스야. 가져다가 당신네들이 사스를 만드는데 얼마든지 써. 대신 이 에이파스는 누가? 정부가 개런티하는 어떤 인프라 환경에서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사스 회사들은 들어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좋은 서비스와 아이디어만 가지고 만들어서 서비스해. 우리는 이거는 책임질게 라고 해줄 수 있다라면은 저는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인 거죠. 뭐 글로벌 CSP는 아니면 한국의 CSP든 그건 아무거나 좋다 이거죠. 거기에 우리가 민간 주도로 A파스를 만들고 사스 A부터 사스 뭐 5,000개 갖다 꽂아라. 저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누군가가 ERP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CRM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 A파스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은 인티그레이션, 데이터의 추출, 그죠? 그리고 연계, 그리고 테이블과 테이블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다 A파스가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소의 노력으로 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단 저기에 참여하는 사스 회사들도 약속 하나는 해줘야 될 겁니다. 오픈한다. 우리의 크리티컬한 부분 빼놓고는 다 오픈한다. 그래야 서로 간의 데이터 연계를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유명한 지금 뭐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ER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불행하게 잘 만들었지만 오픈에 실패했어요. 오픈되지 않아요. 그 ERP를 쓰면은 다른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노력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 말고 우리는 같이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젊은 피가 있는 혹은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 사스 업체로 들어온다면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허황된 얘기 제가 장표를 만들면서 이게 진짜 될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만들어 봤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 A파스를 민간 주도로 만든다 그러면은 세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누가 쓸 거야? 가장 확실한 수요처가 누구야? 그 수요처가 개런티가 되면은 사스를 하겠다고 달려들 거다. 왜? 팔 때가 나오니까. 아까 오바마 정부가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는 정부가 쓸게. 정부가 쓸 테니까 좋은 제품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사스 회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만일 정부가 우리가 개런티 할게. 정부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면은 앞다투어 쓸게 라고 개런티를 해주면은 들어오겠죠. 그 수요처가 없으면은 민간 기업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거 왜 만들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만들어야 돼? 왜 민간 유도의 플랫폼을 해야 돼? 어느 회사가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한국의 B2B 사스에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그 돈을 모아서 혹은 그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저는 이거에 대한 why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how죠. 다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업들이 모여서 미는 누가 하고 관은 누가 하고 이걸 잘 코디네이트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브레인도 있어야 될 거고 정책을 입안해 줄 수 있는 정책기관도 있어야 될 거고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고객의 요구사항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저는 이 플랫폼을 만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마치 아까 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회 간접 자본 시스템 혹은 제조업에서 소부장처럼 이것도 우리의 주요한 정책. 한국이 가진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사람하고 머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와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자. 독일이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하는 컨셉을 만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훌륭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조강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패러다임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 인더스트리얼 4.0을 국가의 과제로 만들고 그거를 하는 회사들을 투자를 했고 관과 민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좋은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거든요. 단지 아주 사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K사스, 한국형 사스, 정확하게 저는 한국형이라는 얘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K사스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한국 사람만 쓰자가 아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디어, 자원, 기술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K-팝처럼, K-컬처처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은 있어요. 동남아 못 사는 나라, 남미, 유럽 얼마든지. 전 미국에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예요. 하지만 그 나머지 나라들은 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는 대세죠. 정부 공공에서 아무리 우리가 천천히 갈 거야 라고 해도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고는 못 베길 거예요. 왜? 그걸 못 가는 순간 대국민 서비스, 정부의 수준은, IT 수준은 최저하, 빈민국 수준으로 전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재원을 관이 좀 도와주시고 기술력을, 아이디어를 민이 제공해서 같이 오픈 생태계 한국형 에이파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 말씀 중에 좀 불편한 말씀이 있으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와서 꼭 어딘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 혼자만의 돈키호테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스를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모아보시죠. 고맙습니다.